오케이, 됐어. 자, 벤틀리 뮬산 실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실내를 보자면 다른 것과는 벤틀리에 있던 거는 크게 차이점은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롤스로이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공조 장치라든가 시계 장치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버튼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해. 근데 내가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벤틀리 하면은 약간 이제 브라이팅이라는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계 자체가 이제 브라이틀링 로고가 박힌 이 시계를 쓰는데, 지금 이 시계 같은 경우는 벤틀리 모터스라고 써 있는 거 봐서는 브라이틀링의 그 모델 시계는 쓰지 않고 아마 자체 제작 내지는 어디서 납품을 받아서 이거를 박아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게 왜 그 시계를 안 썼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그거를 안 쓰는 이유가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해.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런 오일 게이지라든가 이런 수온 게이지 이런 거 냉각수 게이지까지도 그냥 일체형으로 하나의 통일감이 있게 설치를 한 것 같아. 원래 보통 이제 이쪽에 컨티넨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시계가 이게 동그란 게 하나 박혀 있는데 그걸 없애고 이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해. 편하고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 트렌드는 이 LCD 모니터 창이 한 12인치로 박아놓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큼직큼직한 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벤츠 같이 약간 버추얼 시스템 같은 그런 느낌의 LCD 창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벤틀리 뮬산 같은 경우는 8인치짜리 LCD 모니터 창을 사용을 해.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너무 시야가 방해가 되고 야간에 이게 좀 약간 거슬린다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벤틀리 로고가 박힌 우드가 이렇게 다 생성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우드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합성 수직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나무 질감이 느껴지는 이런 재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뮬산 같은 경우는 실제 나무를 깎고 재단을 하고 코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우드라고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실제 나무라는 거. 진짜 나무. 그리고 이쪽 재질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가죽의 재질을 보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송아지, 길게는 한 6개월 안에 태어난 송아지를 썼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고기는 먹고 이 가죽을 송아지 한 10마리 분량의 가죽을 사용했다고 해. 그래서 굉장히 느낌도 일반 가죽 재질이나 인조 가죽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좀 약간 질감이 되게 좋아. 그리고 이런 스티치 하나 박음질까지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박아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차는 공장이 2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한 군데에서 생산을 하면 되지 왜 굳이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할까라고 많이 궁금해 하는데, 컨티넨탈 시리즈하고 이 뮬산하고는 제조 방식하고 만드는 공정 자체가 워낙 다 틀리기 때문에, 한쪽은 컨티넨탈, 한쪽은 뮬산, 이쪽에서 2개의 생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패들 시프트와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차에 8단 미션이 들어가 있고 주행함에 있어서 고속 주행을 하기 위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가 굳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은 보통 많은 이런 플래그십이라든가 이런 기암 같은 큰 차들, 럭셔리 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100km에서 정지까지 해서 1초 내지는 2초 사이에 정지를 하게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차는 그게 장착이 안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급히 정지를 해야 될 때는 패드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정지를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정지를 할 수 비상사태 때 비상 상황 때 정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버튼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누구나 뭐 차를 잘 모르고 아무리 뭐 차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한눈에 아, 이 버튼은 뭐고 이게 뭐고 할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하지만 이 기계 장치는 절대 단순화되어 있지 않고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차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에 박혀 있는 뭐 모드 자체도 뭐 볼륨이라든가 뭐 각종 메뉴 버튼, 음성 인식, 뭐 그리고 뭐 메뉴 버튼까지도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크루즈 시스템이 또 장착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최고 속도 100km, 110km, 120km까지 제한이 되어 있잖아.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이 차는 내가 밟아보니까 어느 순간 120, 130이 그냥 훌쩍 넘어가. 그러니까 똑같아. 내가 과속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실내가 워낙 조용하고 방음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카메라에 찍힐 위험성이 굉장히, 그런 공산이 되게 커. 그래서 크루즈 시스템을 이용해서 120, 110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그래서 뭐 카메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뭐 그 VIP를 위해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가 주조 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이제 이게 ZF-사의 8단 미션이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D드라이브에 놓고 슬쩍 밟았을 때의 느낌은 약간 항공기가 이륙한다는 느낌 같은, 이제 묵직한 웅장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게 상당히 내가 매력적으로 참 느꼈고, 그래. 그런데 이 벤틀리의 특징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모드가 있어. 각종 모드가 있는데 뭐 컴포트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포트 모드가 있고, 그리고 벤틀리 모드가 있는데 그냥 뭐 평상시 주행할 땐 벤틀리 모드로 가고, 조금 약간 빠르게 달리고 싶다면 스포트, 커스텀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사용자 정의 모드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뭐 휠의 무게, 뭐 밸런스, 이것까지도 뭐 속도, 뭐 이런 것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버튼도 뒤에 보면 커튼이, 뒤에 봐봐, 커튼이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 이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버튼까지 주고. 커튼을 근데 이 버튼은 뒷자리도 있어. 뒷자리도 있어. 뒷자리에서도 다 조정할 수 있게끔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 그리고 PDC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비를 켜고 PDC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후방가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후방 카메라가 켜지잖아. 그렇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후방에 내가 뭐가 있는지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고 이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어.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세단이긴 하지만 그게 복잡하지 않은, 뭐 정말 뭐 큰 기능이 없지만, 이 차는 쇼퍼 드리븐이라고 해서 오너가 직접 운전하는 차가 아니다, 기사를 두고 타야 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 위주의 그런 세팅보다는 뒷자리에 있는 그 오너들을 위한 세팅이 좀 더 많은 차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8기통이지만 12기통 못지않은 그런 출력이라든가 토크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향상시켜 놨기 때문에 주행함에 있어서 뭐 고속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정속주행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와 정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던롭사의 그 타이어를 꼈다고 그랬잖아.